안녕하십니까. 정적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도 8K 생성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도 8K 생성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제가 15일은 후반부부터 15일은 후반부를 공부해 가면서 앞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이제 조금씩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정리가 되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저희들이 공부해야 될 하도 8K 생성수는 지난번 시간과 지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밀접한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잠시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고 난 연후에 하도 8K 생성수의 내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될 것이 하도 8K 생성수입니다. 하도의 8K가 생성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하도 8K 생성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성의 원리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성의 원리를 보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성의 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가, 후천책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도 8K 생성수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하도라고 하는 것은 후천의 작용입니다. 하도는 후천의 작용이라 그래서 후천을 갖다가 의미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후천은 음수 위주입니다. 후천은 음수 위주라 음으로 가지고 구성이 된다는 거죠. 숫자로 말씀드리면 2, 4, 6, 8, 10입니다. 2, 4, 6, 8, 10인데 후천은 도생을 하기 때문에 18, 6, 4,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4, 6, 8, 10의 그 음수가 바로 용이 되는 거죠. 음수를 쓰는 것이 후천입니다. 음수를 쓰는 것이 후천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또 같이 공부를 하셨던 낙서 구궁 생성수가 있습니다. 이 낙서 구궁 생성수는 낙서는 선천을 의미합니다. 낙서는 선천을 의미하고 선천은 여기에다가 수를 결부시킨다면 1에서 9로 13579 중에 1에서 9로 역생을 하지 않습니까? 낙서 구궁 생성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천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낙서 구궁 생성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천의 생성의 원리를 설명했던 것은 지지난번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고 후천의 생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 낙서구궁 생성수를 공부하고 곧바로 하도 8K 생성수를 공부했으면 바로 연결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한 토막을 띄었습니다. 한 토막을 띄어가지고 선천과 후천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생성 원리에 의해서 육식갑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 청광과 지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청광과 지지에 의해서 자, 음양 만물의 어떤 순환 원리를 갖다가 청광과 지지로서 드러낸 것이 바로 자, 낙서구궁 생성수요 사도팔캐 생성수입니다. 자, 이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선천후천의 자, 선천후천의 순환의 원리를 갖다가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만물의 순환의 원리, 이 만물의 순환의 원리를 갖다가 간지로서, 청간과 지지가 간지지 않습니까? 이 순환 원리를 자, 간지로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낙서구궁 생성수요 하도팔캐 생성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자, 삼호착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삼호착종 삼원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낙서구궁 생성수에 이어가지고 자, 삼은 삼호착종입니다. 섞일 착자입니다. 자, 그래서 모을 종자죠. 상과 오가 서로 섞이고 모여가지고 어떤 수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호착종 삼원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삼호착종 삼원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선천을 의미합니다. 선천을 의미하는데 저희들이 15가에서 어떤 말들이 있었느냐, 천지 삼원하고 지천 오원이라는 말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 빗계를 보고 말합니다. 천지 빗계고 지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천 택계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천과 후천으로 나눈다면 천지삼원은 선천이요 지천 오원은 후천입니다. 자, 15가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삼호착종 삼원수와 결부시켜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삼호착종 삼원수에 대해서 하고 오늘 하도팔캐 생성수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구이착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이착종 오원수입니다. 구이착종 오원수인데 구와 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과 불을 나타내죠. 그래서 사구는 사구 이칠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칠은 화가 되고 사구는 금이 돼 가지고 금화교역과 관계가 있는 얘기가 바로 구이착종 오원수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걸 정리를 하면서 낙서구궁 생성수와 하도팔캐 생성수가 자, 천지만물의 순환의 이치를 청광과 지지로서 육식갑자로서 간지도수로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호착종 삼원수에 의해서 육식간지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책력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력으로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원수라고 하는 것은 자축인을 보고 말합니다. 지지의 자축인을 보고 말하고, 오원수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인묘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로 따지면 오원수와 삼원수를 간단하게는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삼원수가 왜 오원수로 바뀌게 되는가? 삼호착종이란 어떤 거고 구이착종이라는 걸 어떤 것인가? 이걸 갖다가 그 이치를 갖다가 밝혀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호착종 삼원수가 왜 육식갑자를 만들게 되느냐? 이것이 육식갑자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 것은 간지도수를 만들고 육식갑자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 것은 지지난번 시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도를 평면에다가 놓고 수로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면 하도의 중심수는 5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서의 중심은 10이요. 자, 낙서의 중심은 10이고 하도의 중심은 5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는 자 10으로부터 도생을 해가지고 18, 6, 자 4, 2로 도생을 하고, 하도는 자 역생을 하기 때문에 1에서 9까지로 역생을 하게 된다. 그건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과 6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삼호착종 삼원수에 대한 것뿐 아니라 1과 6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38도 변하지 않는 거죠. 38을 오행으로 따지면 목이지 않습니까? 16은 자 수입니다. 수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변하지 않습니다.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고 낙서와 하도의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더라도 16수와 38목의 자리는 바뀌지 않는다. 27하와 49금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지 16수와 38목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5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6과 38이죠. 이 16과 38이고, 자 여기에 저 사구는 금이지 않습니까? 사구는 금이라 여기 있는 금과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화가 이칠하죠. 이것이 변하는 것이지, 이것이 금화교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금화교역에 관련된 얘기고, 자 낙서에서 육식갑자를 갖다가 만드는 것은 이 낙서의 도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낙서의 도상은 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동입니다. 여기가 서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사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있는 숫자가 4, 3, 8이라 합이 15입니다. 자, 그리고 북에 있는 수도 3개입니다. 이 3개의 합이 15가 되는 거죠. 동에 있는 수 3개도 15가 되고, 북에 있는 수도 15가 되고, 남에 있는 수도 15가 됩니다. 서에 있는 수도 15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에 있는 15죠. 사방에 있는 15고 사방에 있는 수는 3자리씩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3자리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삼호착종이라고 할 때 동쪽의 3자리, 남쪽의 3자리, 자 서쪽의 3자리, 북쪽의 3자리가 서로 섞여서
자, 종합 섞여가지고 바르게 되고 종합한 걸 갖다가 삼오착종이라고 합니다. 삼오착종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삼오착종이라는 것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3이라는 것은 사방의 수가 세 자리씩 있다는 얘기고, 자, 5는 중앙수 5를 보고 말을 합니다. 중앙수 5를 보고 말해서 이것이 삼오착종인데, 자, 여기 있는 각수 15개를 합치면 4로 성하게 되면 60이 되겠죠. 이래서 60갑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지 선천의 60갑자였기 때문에, 선천의 60갑자였기 때문에 자로부터 갑자로부터 시작을 했겠죠. 자, 그래서 선우천을 결부시켜 말씀을 드리면 각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후천은 기갑으로 시작을 하지요. 달정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선보름의 16일이 후보름의 초하루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60갑자가 만들어졌다. 이래서 이 60갑자가 만들어졌는데, 60갑자라고 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낙서라고 하는 건 양을 쓰기 때문에 낙서에서는, 자, 60갑자를 결부시키면, 자, 간지도수 중에 양간을 갖다가 생성합니다. 양간을 생성하고 또, 자, 양지를 생성하죠. 양지를 갖다가 생성을 하고, 자, 1에서 9까지 중에 1, 3, 5, 7, 9로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낙서구궁 생성수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자, 하늘이 천생, 하늘이 이루고 땅은, 하늘이 낳고 땅은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생, 자,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하도팔케 생성수는,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상도 밀접한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삼오착종 3원수는 9이착종 5원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관성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고, 이런 상관성에 의해서 선우천의 생성 원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낙서구궁 생성수를 공부할 때는 1, 3, 5, 7, 9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간지로 따지면 양간과 양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하도는 수의 극이, 음수의 극이 10이지 않습니까? 음수의 극이 10이라 10수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 10수를 갖다가 위주로 해가지고 음간과 음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천에서는 땅이 낳고 하늘이 이룬다는 지생, 천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 지지난번에 공부했던, 자, 낙서구궁 생성수와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삼오착종 3원수와 오늘 공부해야 될 하도팔케 생성수, 또
V착종 오원수가 결부가 돼 가지고 이것이 결부가 돼 가지고 바로 자 천지만물의 순환의 원리를 자 생성의 원리를 간지의 수로 밝혔다.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천지만물의 생성 원리 다른 말로 순환의 원리입니다. 그 천지만물의 이 생성의 원리를 뭘로 밝혔느냐? 다른 말로 순환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간지로 밝혔다는 겁니다. 간지도수로 밝혔습니다. 천간과 지지로서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간과 지지의 수로 밝혔다. 수로 밝혔다. 그래서 낙서구궁 생성수요 하도 8개 생성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바로 하도 8개 생성수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 연관성에 따라서 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자 낙서구궁 생성수요 하도 8개 생성수다. 전체적인 그 내용을 갖다가 굉장히 길게 설명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 내용이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이 하도 8개 생성수라 후천을 의미하고 십수위주고 자 음간과 음지를 갖다가 이루며 지생천성이다. 땅은 낳고 하늘은 이룬다. 그래서 낙서와 하도가 선우천을 달리하면서 이런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는구나. 또 저희들이 V착종 오원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부덕불 3호착종 3원수를 갖다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연관성을 이해해 가시면서 정리가 조금씩 되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히 아무 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막연히 내용을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저 15가의 자 내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15가의 내용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자 천지삼원이요 지천오원이다. 그래서 천지삼원이요 지천오원이다. 이래서 저 지천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V착종 오원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후천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호착종 3원수는 천지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삼원은 3호착종 3원수를 보고 말하고 선천을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도록 하면서 공부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이렇게 공부를 갖다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하도 8개 생성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도 8개 생성수입니다. 제가 아까 전체적인 걸 설명 말씀드리면서 2, 4, 6, 8, 10인데 후천은 음수 위주라 2, 4, 6, 8, 10인데
하도는 도생을 하기 때문에 18, 6, 4, 2로 도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8개 생성수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거론되는 수는 바로 2, 4, 6, 8, 10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십생 기토하고. 자, 땅은 10을 낳는다는 얘기죠. 땅의 10은. 그래서 10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후천은 음수 위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10 위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수는 땅의 수입니다. 이래서 땅의 10은 기토를 낳는다. 자, 땅의 10은 기토를 낳는데 기가 기 10이지 않습니까? 역수로는 10입니다. 오행으로는 토죠. 그래서 지십생 기토하고 땅의 10은 기토를 갖다가 낳는다. 기토를 낳고 천십성 축토하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10은 땅이 생하면 하늘은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보시면은 앞에 구절은 전부 날생자고 뒷구절은 전부 이루성자입니다. 생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천십성 축토이니라.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10은 축토를 갖다가 이룬다. 축토를 갖다가 이룬다. 그래서 땅의 10은 기토를 이루고 하늘의 10은 축토를 갖다가 이룬다. 그래서 천간으로 보면 또 도표를 갖다가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땅은 축토를 갖다가 이루니라. 그러고 지사생 신금하고 땅의 수인 사죠. 땅의 사는 신금을 갖다가 생한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 따지면 오행으로부터 먼저 따져보면 금입니다. 사구 금이죠. 경사신구지 않습니까? 그러고 천사성 유금이니라. 하늘의 수사는 유금을 갖다가 이룬다. 유금을 이루고 지육생 계수하고 땅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수를 생한다. 하도의 도상으로 가지고도 설명 말씀 드릴 수 있고 곧바로 뒤쪽에 도표가 나오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육성 해수이니라. 하늘의 수 6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를 이룬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지팔생 을목하고. 자, 팔도 음수죠. 그래서 하늘의 지팔생 을목하고 천팔성 미목하니 묘팔은 공이니라. 지생 정하하고 천이성 사하니라. 하도 8개 생성수의 원문의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고 이 원문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 말씀을 드리면 지팔생 을목하고 땅의 팔은 을목을 갖다가 생한다. 그리고 하늘의 팔은 미목을 이룬다라고 하니 묘팔은 공이니라. 그래서 선천에서는 무오가 공자리인데 후천에서는 묘팔이 공이라고 합니다. 왜 묘팔이 공인가? 각설에서 자세히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생 정하하고 천이성 사화니라. 땅의 이라고 하는 것은 정하에서 생하고 하늘의 이라고 하는 것은 사하에서 이룬다. 자,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그 원문의 내용은 후천책력과 순환의 원리를 통한 생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 선천은 무오가 공이지만 후천은 묘팔이 공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설에서 설명을 갖다가 드리기 전에 생성원리와 간지도수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목화토금수고, 자, 목화토금수를 음양으로 나눕니다.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로 나누어지는데,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합쳐서 38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천간을 결부시키면 갑을이 되는 거죠. 또 칠이합니다. 자, 그래서 병칠정이죠. 병칠정이라, 자, 병은 양이고 정은 입니다. 그러니까 오행 안에도 음양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기입니다. 자, 경신인계. 천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천간으로 나누면 이런데, 지지로 가지고 이걸 나누게 되면 인묘사오인데, 토는 무오는 진술이고 음의 그 토는 축미입니다. 아까 그래서 축미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토에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 지지는 12개니까 짝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저 내용을 갖다가 읽어내시고 또 근거로 삼으셔도 됩니다. 또 하도의 도상으로 가지고도 근거를 삼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도의 도상을 보시면은, 자, 일육수입니다. 38목이죠. 자, 그리고 27화입니다. 50토죠. 자, 49금입니다. 여기에다가 천간을 갖다 붙인 것이 갑을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지지를 갖다 붙인 거죠. 그걸로 가지고 생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생성의 원리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력까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력만 국한 짓는다면 삼원수는 자축이니요 오원수는 해자축임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해자축임묘라, 그것이 바로 오원수의 오원입니다. 자, 그것이 간지로 가지고 이렇게 따져서, 자, 따져볼 또 그 근거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성원리와 간지도수라는 도식의 내용으로 가지고 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도의 도상으로 가지고도 논거를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도팔캐 생성수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하도팔캐 생성수라고 하는 것은, 하도는 십수팔캐를 생성한 궤도입니다. 십수가 음의 수의 극입니다. 자, 하도는 음수의 극이라 지생이 천성하고, 자, 지생천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생이 천생한다. 땅은 낳고 하늘은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체적인 걸 조금 말씀드릴 때 지생이 천성이라는 말씀도 제가 같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입니다. 지십생 기토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자, 땅의 십은 기토를 갖다가 생하고 천십성 축토한다. 하늘의 십은 축토를 이룬다. 이 근거를 이 도상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따지면은 축이 토입니다. 그래서 축토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천간으로 따지면 기가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토고 지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축토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역수로는 똑같이 10이요. 오행으로는 똑같이 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수는 하도와 정력 8쾌도에서 출현을 한 수입니다. 복희 8쾌도는 8수까지고 9수를 지향하는 궤도이며 문왕궤도는 9수까지며 10수를 지향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도의 10수의 생성 원리는 선천은 1에서 10으로 역생도성함으로 천일생 임수로 시작해서 하도로 따지면은 낙서로 따지면은 9까지이기 때문에 지구성 신금에서 종한다. 그래서 선천은 1에서 시작해서 9까지 역생을 합니다. 1에서 9까지 역생을 해가지고 땅의 구는 바로 구수인 금의 자리요 구수 자리에서 경사신구의 구자리에서 종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은 10에서 1로 도생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의 극수가 10입니다. 하도의 극수가 10이라 엄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에서 1로 도생을 하니 지식기토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지식기토로 시작을 하는데 하늘의 십수는 축토에서 이루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간으로 보시면 기십입니다. 지지로 보시면 바로 축미가 있는데 축토죠. 오행으로는 다 같이 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력을 그냥 단순히 읽으면 무슨 구절인가 답답하고 쳐다보기 싫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또 역학적인 정합성을 갖고 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산책하듯이 읽어내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읽음으로써 그 이후에는 자꾸 읽음으로써 전체적인 뜻과 부분적인 뜻, 선우천 변화 원리가 이렇게 연관이 지어지는구나. 이래서 훨씬 쉽게 원문의 구절을 다가설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입니다. 지사생 신금하고 땅의 사수는 신금을 갖다가 생하고 하늘의 사는 유금을 갖다가 생한다. 이것도 천간에서 본 거와 지지에서 본 것이 달랐다는 거죠. 지지에서 본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 표를 다시 보시면은 천간으로 보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으로 이렇게 보니까 신이요 금입니다. 지지로 이렇게 보면은 신유 당유자죠. 그래서 유라는 것이 유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신금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제 소견에는 하도의 도상보다는 이 도식이 훨씬 보기가 쉽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사생 신금하고 땅의 사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에서 생한다. 그리고 천사성 유금이라 하늘의 사수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봤을 때는 유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생은 신금에서 생하고 이루는 건
유검에서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후천의 생성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후천에서 생은 땅이 하고 성은 하늘이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후천에서는 생하는 건 땅이 하고 이루는 건 하늘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갖다가 보시겠습니다. 자, 지육생 개수하고, 개수라는 건 물을 보고 말하죠. 일육개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육은 개수를 갖다가 생하고 하늘의 육은 해수를 갖다가 생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임일계육이라 계육입니다. 그리고 지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수인데 해육이 되고 자일이 되는 거죠. 이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육생개수하고 땅의 육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에서 생하고 하늘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에서 성하는 것이다. 생성의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청간과 지지의 수로서 밝히고 있는 것이 하도팔케 생성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도팔케 생성수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팔생 을목하고 땅의 팔수는 을목에서 생한다. 땅의 팔은 을목에서 생하고 그 을목이라는 것이 이 도표를 보시면은 갑, 을 중에 을은 목에 속하고 역수로는 팔입니다. 그래서 팔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팔생 을목하고 천팔생 미목이라 묘팔공이니라. 그래서 후천에서는 도생을 하니까 천십성 축토에서 후도로 물러납니다. 역생을 하는 건 나아간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생을 하면 나아가는 것이고 도생을 하는 것은 물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그래서 말미암을 이자입니다. 거꾸로 생하면서 물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거슬려 생하면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말이 한글로 풀어서 쉽게 풀은 말이 저 말입니다. 그래서 도생은 10에서 1로 가니까 거꾸로 생하면서 1로 물러가는 것이요. 역생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9 또는 10으로 가는 거라 거슬려 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10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알기 쉽게끔 한글로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후천은 도생하니 천십성 축토에서 구도로 물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구도로 물러나서 천이성 사에서 종한다. 그러므로 후천은 묘월을 종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쓰지 않고 높이 받든다는 얘기입니다. 묘팔공이다. 빌공자죠. 이때는 종공의 뜻입니다. 종공의 뜻이라 그래서
팔을 갖다가 전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자, 지팔생 을목하고 천팔성 미목이고 자, 몇팔 공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섯 번째 지생정화하고 땅의 이수는 정화에서 생한다. 땅의 이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에서 생한다. 자, 고물의 정자에다가 청간정자도 저희들은 청간정자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 화죠. 자, 그래서 정이화입니다. 지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사화도 되고 오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의 이수는 정화를 생하고 하늘의 이수는 사에서 이루니라. 생성의 원리가 이루어지는데 생성의 원리를 갖다가 천간지지로 밝히고 있는데 천간지지의 수로 밝히고 있다. 이래야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지의 이수는 정화에서 생하고 천의 이수는 사화에서 이루니라. 이렇게 해서 후천의 생성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후천의 생성원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선천의 생성의 원리는 천생지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미암을 이를 붙이면 천생이 지성하고 지성이 천성하고 이러면 정력적 표현에 좀 가깝고 읽기가 부드럽게 읽어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낙서의 구궁생성수는 1, 3, 5, 7, 9가 양수죠. 이것이 양수기 때문에 이 양수를 갖다가 쓴다는 얘기입니다. 양수를 써가지고 양간과 양지를 갖다가 이룬다는 겁니다. 하도 8개 생성수는 자, 2, 4, 6, 8, 10입니다. 그런데 도생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갔겠죠. 역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 4, 6, 8, 10인데 도생을 하기 때문에 지식기토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지식기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십수 위주고 이걸 바탕으로 이걸 음수를 쓰기 때문에 2, 4, 6, 8, 10은 음수를 갖다가 씁니다. 이 음수를 써가지고 바로 여기 있는 간지를 천간과 음지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완성을 해가지고 완성된 것이 바로 육식갑자죠. 육식갑자 간지도수입니다. 이것이 육식갑자 간지도수고 저희들이 부의착종 오은수에 가서 좀 더 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육식갑자라는 걸 가지고 천시도, 지리도, 인하도 모든 것을 포괄했습니다. 그래서 시로도 나타내고 자 이래서 이 육식갑자로 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나타냈기 때문에 이 육식갑자가 생성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하고 있다.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이치가 바로 낙서구궁생성수와 하도8개 생성수에 의해 가지고 양의 간지와 음의 간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육식간지가 완성이 됐다. 이걸로 가지고 선우천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져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낙서구궁 생성수와 하도팔케 생성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낙서구궁 생성수 따로 하도팔케 생성수 따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육식갑자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것이 천지만물의 생성 원리를 간지도수로 드러냈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걸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식갑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낙서구궁 생성수에 이어서 하도팔케 생성수를 공부를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던 삼호착종 삼원수에 이어가지고 오원수에 대해서 그래서 V착종 오원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삼호착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V착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왜 삼원수에서 오원수로 넘어오게 되었는가를 소상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